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 있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4,840포인트로 코스피 지수 마감했는데요. 이제는 코스피 5,000포인트가 오는가 보다도 어떤 주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가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종목과 전략,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순환매가 심한 만큼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실시간 댓글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고민되시는 종목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금요일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재호 파트너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거의 5거래일 만에 3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또 두 분의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 한 줄 평 송재호 대표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실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순환하고 있다. 네. 내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이 빠르게 너무 순환하다 보니까요. 쫓아가면은 이제 되게 물릴 수도 있고, 근데 또 기다리면은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장도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수급에서 보면요, 아침에 항상 특징이 뭐냐면 워낙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이제 파생 쪽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트하면서 다시 팔고 나서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매매를 잘못하신 분들 상당히 이제 엇박자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를 순환하면서 계속 상승 쪽으로 배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로봇주가 계속 급등한 양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특히 TSMC 이슈에 상당히 이제 반응하면서 반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온전 쪽 흐름들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했는데,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이 났습니다. 상한가 쪽도 나오고 그랬는데, 또 아침에 또 그 코스닥으로 좀 수급해서 이제 프로 매도가 나왔던 게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이게 바이오가 또 급락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오후 상황에서 또 알테오전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수조 원대 계약 협상 중에 있다, 임박하고 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수급이 또 바이오로 막 쏠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막 밀리는 상황들이 막 유출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동성이 지금 고객탁금이 한 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찾아다니는 수급이 막 몰려다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것으로 보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는 내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동차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가 주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투자한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꼭 내 전략을 기다리는 전략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또 섹터가 다르고 하루 안에서도 다르고 섹터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도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한 줄 평 주셨고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의 오늘 장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정말 4천조 원을 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전무후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반도체 쪽에서 만들어졌고, AI 쪽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제일 크게 작용했었던 힘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막판에 매수를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장은 기관 장세입니다. 외국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관 장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11일 연속 상승했었다는 이 부분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수급력, 우리 송재호 대표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반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1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리스크적인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어느 쪽을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두에 꺼내놓은 거죠. 반도체, AI, 제약 바이오 테크놀로지거든요. 테크놀로지 쪽에 좀 더 기울여져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목할 업종으로 3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15만 원이든 코스피 5천이든 이 상징적인 숫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다음 주 키워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송재호 대표님부터 키워드 어떻게 주실까요? 네, 제가 땡땡 모멘텀. 모멘텀. 네. 지금 워낙 모멘텀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서 성장주의 또 주도주의 어떤 순환 장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축은 AI 되겠죠. AI 축입니다. 한 축은 AI 축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또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실적이 상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이스 중심의 어떤 상승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축으로 보면 이제 AI 인프라 쪽이죠. 그래서 TSMC를 통해서 보면 이제 올해 뭐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23조에서 30조로 늘어간다는 거. 그런 부분에 또 투자를 늘린다는 거, 미국 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 따라가는 게 뭡니까?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는 당연히 수혜가 되는 거고요. 또 TSMC가 2나노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나노 먼저가 있거든요. 그럼 낙수 효과가 더해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메모리도 있지만 올해는 시스템 반도체 쪽도 연결될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안에 이제 인프라 쪽으로 연결 뭡니까? 네,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필요한 게 온전이잖아요. 지금 온전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한 축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범 AI 쪽에 어떤 확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까지는 AI가 학습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그 학습한 부분 추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이제 그 피지컬 AI 쪽으로 가고 있어요. 피지컬 AI라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핸드폰부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동차가 AI가 들어가니까 자율주행이 들어간 거고 우주항공으로 AI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지컬 AI 쪽이 계속 확산하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AI 성장주로 큰 수익을 내려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상한가를 한 5개 정도를 골드픽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다 이 AI 확산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반대편에 봤을 때는 이제 BAI 되겠죠. 조선 방산 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순환화해서 갈 거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이제 포인트로 한번 모멘텀을 전개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실적이 제일 좋을 수 있는 게 또 교집합에서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조선, 방산 이렇게 원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바이오에스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BAI 관련해서도 순환하면서 바벨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땡땡 모멘텀에서 이제 피지컬 AI 모멘텀 그리고 실적 모멘텀 짚어주셨고 그 안에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업종들 반도체, 뭐 조방원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학수 대표님의 네. 내일장 키워드, 다음 주 키워드 어떤 네. 걸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방향성 결정권이라고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정권이 네. 기관에게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사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학운동 시즌2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홀딩하고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추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시장 추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좋겠냐라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이 예전에는 외국인 장세,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가는 장세, 외국인이 끌고 가면 기관이 따라오는 장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기관의 장세입니다. 즉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도 실질적으로 팔고 사고 있지만은
연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신권에 뭐 그 사모펀드든 아니면 그냥 펀드든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금융투자 쪽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PBR에서 PER로 바꾼 그런 상황이고 PER은 성장 계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PER 계수로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자 25만 원, 20만 원 나오는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권인데요. 종목의 결정권도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알지만 저 밑에 있는 작은 주식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인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주식서부터 웬만한 주식들을 다 리뷰하고 갖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일 유리한 상황을 찾아내기 시작을 할 거고 그 유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업종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뭐 AI,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작은 주식도 타켓 범위에 들어온다. 지금은 들어오지 않지만 타켓 범위에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이 감안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실적이 나오면 금상첨화고요. 그래서 한 단계 밟아가는 전략적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시장 방향의 결정권, 이 결정권이 기관에게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또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 중에 기관들이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한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진주반상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찾으러 진주반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호 대표님이 지난주에 서현이화를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리뷰를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쪽 네. 역발상 차원에서 이제 부품주란 보장 말씀드렸거든요. 그 전에 제가 한테포 앞에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현대오토웨블을 이제 큰 수익을 내드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어차피 그 수급이 이제 모멘텀이 넘어올 걸 봐서 서현이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현대차가 메타 플랜트 공장을 이제 30만 대에서 50만 대 늘리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미국 현재 법인이 한 9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5천 넘어가게 되면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지금 현대차 올라가는 기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품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차트 보고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항상 여러 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이 저점에서 알려드리겠죠. 한번 보시면 다 이 자리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종목을 미리 발굴해서 트렌드에 앞서가서 이게 전략적으로 소개하고 실전에도 이렇게 매매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지엽 대표는 그래서 항상 90% 이상 여기에 알려드리고 또 눌림목권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인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가 중요합니다. 급등주를 따라가면 매매하면 급등주만 매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차분하게 이렇게 매매한다면 좋은 수익이거든요. 저는 이게 봤을 때요. 이제 오늘 그 알테오젠 때문에 좀 밀렸거든요. 수급 뺏기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보유자 부분은 앞으로 저는 제를 봤을 때는요. 충분히 이 정고점 2만 원대까지 흐름들을 타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뭐 신규로 보신다면 나중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좀 전략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 맞추기 관점에서라도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서현이화 리뷰 짧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신학주 대표님께는 네. 삼성전자 얘기 꼭 들어야 하고요. 뭐 네.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갈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뭐 꾸준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제일 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사실 이 바뀌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다들 20만 원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를 팔고 하는 것보다는 네. 사지는 못하더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진짜
이제 15만, 16만 원 가는 것 같고요. 네. 20만 원 갈 것 같은 그런 오, 느낌. 네. 그래서 삼성전자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일부 조정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거의 90% 수익률 나고 있고요. 이 밑단으로 움직이는 SPG나 SBB테크, SBB테크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제시한 이후에 엄청 올라온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섹터적 부분에서는 AI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SBB테크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로봇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AI의 귀결점은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방점을 찍고 산업에 대한 단계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우 로보틱스, 이 나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들어갔죠. 이 나우 로보틱스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실제 이 나우 로보틱스는 이 로봇 손 만드는 데 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실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로 움직이는 것은 AI를 중심으로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주가는 약간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 지금 보이는데요,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상한가 들어간 거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조정받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거든요. 네. 조정받은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SBB테크가 수익률이 더 높지만 네. 나우 로보틱스를 지금 설명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AI 키워드가 붙어 있는 업종들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귀결점은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주들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나우로보틱스도 눌렸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관심 가지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리뷰 종목들 들어봤고요. 이번 주 준비하신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5,000피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우리 신학수 파트너 오늘 필옵틱스 가져오셨고요. 송재호 파트너는 HPSP 가져오셨습니다. 자, 송재호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반도체 안에서 그때도 소부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거 HPSP의 강점은 어떤 걸까요? 강점은 이제 TSMC, 네.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쪽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전방 산업이 이제 투자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TSMC가 투자를 미국에 이제 본격하죠. 또 관세 대만하고 관세 협정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를 한 2,500억 달러 정도 할 것 같아요. 5천억 달러 하지만. 네, 그 미국에 이제 결국은 이제 TSMC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밝혔던 게 본격적으로 애리조나 쪽에 이제 장비가 들어갈 것이다 증설. 그래서 기존에 6개인데 이제 앞으로 5개가 더 들어갑니다. 동사는 이제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 쪽이고 이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슈퍼의리라고 하죠. 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차지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TSMC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연결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거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나노 쪽에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메모리 선단 공정 쪽으로 해서 투자를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최근에 블록디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마무리 좀 1차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낸드까지 투자 전개되기 때문에 동사가 분명히 또 어떤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차트를 간단히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한번 이제 워낙 그 최근에 ST하고 그 특허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허에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주 받는데 상당히 자율수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약간 제목에 맞춰가지고요. 기관이 한 4만 주 정도를 매집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여기 구간에서 분할 접근해 본다면, 물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 아래쪽에서 약간 이게 아주 박스권에 저항대에 있긴 하지만 한번 봐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쉬어갔거든요. 투자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45,000원에 당겨 1차적으로 45,000원, 만약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여기 돌파해 나간다면 충분히 또 5만 원, 6만 원까지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아래쪽에서 좀 분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빵빵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짚어주셨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분할 접근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의 네. 이번 주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요거는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이 필옵틱스는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하면은 또 필옵틱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필옵틱스는 뭐를 만드냐면 유리기판에 이 절삭 장비 이런 쪽을 만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그 고객사한테 그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유리 관통 전극 장비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유리 기판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구멍 잘못 뚫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유리 기판 장비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라는 그런 기업에 포인트를 주고 싶고 AI 반도체 패키징 이런 쪽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그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필옵틱스 지금 현재 가격 대역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요 위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 밑에 깔려 있는 선이 1년선인데요. 1년선 여기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요거 잠깐 좀 더 제가 잠깐 그려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한번 깔려서 움직인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도 보이고 지금 현재 요거를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가격은 여기 그리고 여기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다면 충분히 움직이는 거죠. 가격적 측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단계가 여기 있고 이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고점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 공간이 수익으로 남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공간 안에 들어올 때가 제대로 된 수익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지켜보자. 저 황금 라인은 항상 또 우리 네. 신학수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포인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그리고 HPSP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에임드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67,200원이고요. 비중은 30%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이거 신규주의 어떤 변동성 때문인지 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우리 송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매수가 좀 이상을 좀 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한번 네. 저는 한 7만 5천 원 정도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뭐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바이오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항상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DC 쪽인데 이 병용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FDA에서 뭐냐면 이제 기존 약에다가요 ADC를 통해서 그 임상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신약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럽 종약회에서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임상 결과 발표했는데 다 ADC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에다가 특히 이제 키트루타라고 세계 면역 항암제가 있죠, 머크사. 이것 때문에 알테오전이 상당히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이 그 키트루타 면역 세계 1위 항암제에다가 ADC하고 접목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또 우리가 약을 하나 쓴 것보다 2개 써가지고 약효라든지 안정성이 입증되면 그만큼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주목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ADC 항암제 쪽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니가켄 바이오거든요. 니가켄 바이오가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노브콜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ADC 사용처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에임드 바이오도 ADC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트렌드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3조 원 정도 기술 이전해 놨습니다. 베링거 인게하임 1조 3천억 그리고 지금 SK 뭐 프라즈마라고 연결해서 또 기술 이전까지 더해지는 모습도 있고 또 삼성바이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협업하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 보면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지지해지는 모습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아래 골이 닿았던 걸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 들어왔다는 거고요. 반등 나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라올 걸 보고 있는데 매물대로 보니까요. 여기 자리가 매물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 보니까 이제 뭐 물어보시니까 매수가 이상을 올 수 네. 있겠느냐고 했는데 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매수가 뭐 저는 봤을 때 이제 좀 조절하고 그 목표가 아까 말씀 7만 5천 원 전후에서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쪽에 그 트렌드 키워드가 또 ADC인데 에임드 바이오도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은 매수가 위 7만 5천 원 오면 비중은 줄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66,600원이고요. 자, 여기도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시네요. 손절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카카오는 기다리면 갈 수 있을지 손절도 고민한다. 네. 그렇게 급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급하게 투자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을 갖고 고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여건을 조금 더 마인드 고치해서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는 다 알잖아요. 국민 대표 IT 플랫폼 기업이고 네. 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핀테크,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여건도 있고요.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모든 부분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카카오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포털 사이트는 다음을 또 이렇게 팔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 66,600원이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지금 57,300원이니까 결국 손실이 나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정도 못 기다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MC님도 알다시피 여기 1년선 요거 진짜 잘 보거든요. 현재 가격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요 라인에서 움직인 요 부분에 이게 수익이고 그리고 현재의 가격대는 여기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을 넘게 되면 올라올 거고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을 넘게 되면 7만 원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은 여기에 갖다 놓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매수 타이밍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고민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65,000원 여기가 이 박스 대역에 상단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65,000원 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65,0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대역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불안해 하시는 그런 네. 상황인데 66,600원 본전까지 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기다려 보시고 못 가도 7만 원 이상은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이 카카오는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절대 손절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의 시점일 수 있다. 상승 여건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홀딩해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홀딩스고요. 포스코홀딩스요. 네, 포스코홀딩스 34만 원에 34만 원이요. 요거 그러면 비중 15%요. 15%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좀 고민되실까요? 지금 철강 관세도 그렇고 네. 이게 악재가 좀 많기는 많은데 네. 2차 전지가 네.
근데 그 대신에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이렇게 존내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거 중장기로 보거든요. 조금 길게. 네, 네네. 그런데 이게 갖고 있으면은 목표가 한 40만 원, 45만 원 40만 원이요? 나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만 거기까지 원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을지, 네네. 갈 수 있을지랑 전망이랑 전반적으로 네.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 15% 정도고, 일단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40만 원의 가격대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40만 원은 목표가 1차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삼성전자 보셨던 것처럼 좋아지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올릴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4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물론 악재형이 너무 많았어요. 뭐 포스코 ENC 여러 사건 때문에 이제 충당금도 반영되고 또 어떤 2차 전지도 좀 문제가 되고 철강 관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이제 해소될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관련해서 뭐 여론 강판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또 지금 중국산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제품 팔아야 되는데 워낙 중국산이 싸게 들어오니까 반덤핑 차원에서 올해 6월까지 좀 연장하면서 일본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좀 포스코홀딩스에 전개될 걸 보고 있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미 최악의 구간이 다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영돼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좀 반등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수출에서도 작년 연초에 한 5억 달러 수출까지 떨어졌다가 12월 달 보니까 7억 달러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전년 대비 근데 저점에서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는 최악의 구간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랫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죠. 근데 보시면 길쭉으로 보면 이제 돌렸습니다. 이평선대 돌리고 중장기 60일선과 100일선이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반등한 게 지금 올해 철강 쪽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에 이제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반등했기 때문에 차익이 나왔겠죠. 1차적으로 이 아래쪽 둥근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40만 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되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지금 시장이 워낙 그 지수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우리가 지수 3,000대 시가로 보지 마시고 수급이 들어올 때는 좀 더 40만 원 가되 그때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이상 목표가로 형성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때 올라갈 때는 이제 5일선을 잘 보시면 좋아요. 꼭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국전력 생각나시죠?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 분위기 타니까 순식간에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 봐서는 이제 40만 원 보시되 또 열어놓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구간은 그래도 지나갔다는 점 짚어주셨고 1차를 40만 원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과정이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 텐데요. 토토로님의 종목입니다. 스피어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8,400원, 비중은 20%인데 더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채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인가 살짝 찾아봤더니 우주항공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손실 구간이니까 추가 매수해서 조금 단가를 낮출까 하시는 전략인 것 같은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네. 종목이잖아요. 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어서 올라온 거 맞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올라온 그런 여건에 있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주항공은 실제적으로 약간 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먼 곳에 있는 거죠. 이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환경은 정책적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특수 합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뭐 스페이스X에 공급한다 이런 이슈적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건 맞는데요. 네. 저는 이 회사가 원래 그 헬스케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기업이 특수 합금으로 넘어갔다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믿음이 좀 덜 가고요. 네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네. 사실 믿음이 좀 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특수 합금을 만들 수 있겠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이거 얼마에 샀다고 그랬죠? 18,400원이라고 네, 그랬죠. 지금 17,000원 대역이니까 꽤 내렸네요. 그 꼭대기에서 사셔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셔서. 그래서 반등을 하면 20%보다는 10% 정도만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좀 정리한 이후에 조금 더 안착이 돼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실제 지금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핫하게 떠오르는 거는 맞지만 실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부분이 덜 하거든요. 손에 잡힐 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정책에 이렇게 밀어주는 핵심 기업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차라리 뭐 한화그룹이나 다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도 더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아직 뭐 숨어 있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지금 들었는데요. 일단은 회사가 바뀌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여건에서는 점수를 좀 덜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올라오면은 저는 현금화 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리고 수익이 난다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영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엔 넥스틸 들어왔고요. 매수가 11,100원, 비중이 굉장히 커요. 80%라고 하시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채팅을 주셨거든요. 자, 넥스틸 손절해야 될까요? 방금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거 넥스틸에 대한 상담 어떻게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그 알래스카 LNG 쪽 뭐 그런 테마로 많이 형성된 걸로 압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아직 하락 추세의 흐름이고요. 근데 좀 가격대로 보니까 한번 반전도 연계될 것 같아서 지금 11,000 얼마라고 했죠? 11,100원. 100원 정도니까 좀 일단 이제 보여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반등 나오면은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발할 때 보니까 그때 시점이 한 8,000원하고 이 9,000원 사이가 좀 저점이었거든요. 저점은 이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역시 이 추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벗어나면은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 여기에서 제가 21선 정도를 봤을 때 지지를 못 한다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좀 내려와서 지지받고 많이 올라가면 추세에서 돌리는 과정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매도하자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넥스트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높이지 마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워낙 중소형주다 보니까 15,000원대까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 하락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